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마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라 제가 아침에 베란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날짜는 2003년 7월 2일 날입니다. 이게요, 입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날짜를 미리 말씀드린다는 거를 습관이 안 돼가지고 더듬더듬 그런답니다. 오늘은요, 바람은 있는데 역시나 또 이렇게 야속하게 해가 없어요. 조금 약간 들락날락 하긴 하는데요. 햇빛이 쨍 나는 거를 주말에 기대를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햇빛이 쨍하고 뜨는 그런 모습은 못 봅니다. 아주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마철이 무섭다는 거죠. 2, 3일 비가 와도 2, 3일 햇빛이 싹 떠준다면 이 아이들이 별 무탈하게 모양 변형 없이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해가 없으면 또 물을 관수를 한 다음이고 하면 더더욱이나 다육이들이 웃자라고 퍼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햇빛이 없는 게 아주 야속한 아침이 이틀 정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화요일 수요일쯤 비 예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2, 3일 간격으로 또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수를 못하신 분들은 이번 비타임에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관수를 살짝 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렇게 비가 그치고 난 후에 햇빛이 없으니까 다육이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장마철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돼 있는 건 괜찮아요. 요거는 원종 패러독스랍니다. 아직은 그냥 꽃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햇빛을 못 보니까 짤뚱 단단하게 야무지게 다져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매화도 이렇게 잎이 초록초록하면서 잎장이 많이 벌어졌죠. 요게 한 이틀 동안만 해가 떠준다고 하면 모양새가 진짜 달라지거든요. 근데 해가 없으니까 진짜 아쉽고요. 이것도 제가 물관수를 했는데요. 홍치합니다. 녹빛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아이들이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이 약간 있다고 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아이들도 성장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육이 모양이 웃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모양이 안 예뻐지겠죠. 이거 보세요. 아이구나. 이 뮤즐리거든요. 제가 두 번째 데려온 뮤즐리인데요. 수영이 예뻐가지고 데려왔는데 아주 그냥 만팡 웃자랐습니다. 제가 웃자라는 거 다육이 여름 관리에 대해서 어저께 실방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육이 웃자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거나 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들은 여름 동안에는 그냥 둘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세요. 여기다가 이게 보기 싫다고 적심을 하거나 삽목을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실방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적심 삽목해도 거기서 나오는 새 자구가 나온다고 해도 그 새 아가 자구도 웃자라요. 다육이는 어릴수록 웃자람이 더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여름 장마철에 적심 삽목을 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아가가 또 웃자라면 다육이 수영만 더 망가져요. 그래서 웃자라면 웃자라는 대로 또 키가 조금씩 성장을 하는 대로 그냥 내비두시고요. 나중에 이 웃자란 다육이들을 교정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키가 조금 커서 목대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가을에 적심을 하더라도 가을에 적심을 하면 새로 나오는 잎장이 다져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적심 자욱을 메꿔주면서 수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적심 삽목 하지 마시고요. 웃자라서 조금 미워졌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키우시고 그 웃자람을 최소화시키는 거. 지금은 그걸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웃자라지 않게 우리가 물을 마음 편하게 못 주는 것도 그 웃자람 때문에 물을 많이 못 주는 거잖아요. 물론 아파서 갈까봐 물을 못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떼굴떼굴 입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좋은데 콩나물처럼 쑥 자라버리면 아주 그거 여름 동안에 보기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 소량 줄여가지고 아주 적게 주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말라서 조금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좀 칙칙하고 깨질깨질하고 여름 다육이는 이렇죠. 그래도 이 다육이들을 좀 웃자라면 웃자라는 대로 그냥 어쨌든 두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고 가을에 손질을 하시면 된답니다. 요거 운묘원이거든요. 저희 베란다에 콩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 4년 됐어요. 제가 이런 용월과 아이들이 웃자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많지는 않아요. 많이는 안 키우는데 입장도 잘 떨구고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거의 그 동그란 미인용 있죠. 입장이 동글동글한 도톰한 요런 아이들처럼 물관수를 아주 소량 한 달에 한 번 진짜 목숨 유지할 정도만큼 그만큼만 줍니다. 이게 베란다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르죠. 옥상에서 키우시면 자연바람도 좋고 어쨌든 실외 이 창턱 하나로 큰 차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바깥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나마 웃자람도 덜하고 괜찮아요. 해가 없어도 자연바람이 요 아이들이 웃자람을 좀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깥바람을 세게 해주고 노숙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랍니다. 오늘 사실은 웃자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에요. 살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답니다. 웃자라는 거는 그 실방에서 자세한 말씀을 조금 드렸으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다육이들이 아플 때, 원인 모르게 아플 때, 나는 물도 안 줬는데 이상하게 다육이들이 아프고 무너져 내리고 한쪽으로 얼굴이 찌그러지고 반점이 생기고 이상 징후가 여름 동안에 보이죠. 제가 조금 공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비가 오는 동안에는 다육이들이 이 물에 의해서 보통 균이 발생을 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답니다. 다육이는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항상 다육이 병증이 그렇게 보이면 살충제를 먼저 뿌려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육이 입장에 까만 반점이 생겼는데 살충제를 뿌리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가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다육이한테 상처를 내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벌레 때문이에요. 벌레 때문에 각종 해충들이 많죠. 우리가 이름 모를 해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해충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면서 다육이들한테 상처를 냅니다. 그 해충들이 왜 상처를 내냐 하면요. 이 식물의 수분을 빨아먹기 위해서예요. 그 자기네들의 먹이죠.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분을 빨기 위해서 침을 다육이들은 뭐 침이라든가 뭐 작게나마 뭐 이빨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 입장에 상처를 딱 내면 그 다육이 벌레 해충들의 그 이빨이나 침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바이러스를 이 아이 몸에 상처를 내면서 감염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 물이 통로가 돼서 확 퍼진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그래서 물음도 오고 이름 모를 원인 모를 병도 오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육이들한테는 주기적으로 내가 꼭 이상 증세를 발견하기 이전에 여름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제 말씀드렸죠. 안개처럼 뿌옇게 뿌려가지고 살충을 한 번씩 뿌려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답니다. 또 하나의 상처의 원인이 다육맘님 엄마들 때문이에요. 엄마들이 핀셋으로 하엽 정리하고 뭐 분갈이하고 하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 뭐 생잎도 뜯어내고 또 덜 마른 잎도 뜯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육이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죠. 그런 상처가 났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 상처가 아무를 때까지 물을 주지 마세요. 근데 쉽게 말라요. 하루 이틀이면 꾸들꾸들 상처 있는 데가 금방 진이 나와서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관수를 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전히 병충해가 없다라는 말씀은 저도 못 드려요. 전부 해충까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화시킨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다육이가 상처를 입지 않게 최소화시키고요. 하엽 정리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덜 마른 잎 생잎으로 뜯어내면 그 상처로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말씀드린답니다. 오늘은 또 예쁜 아이들 이름 불러드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요거 레드마리아입니다. 레드마리아 금이에요. 제가 분갈이도 안 하고 포토째 이거는 분갈이 작업을 해갖고 와가지고 분갈이 안 하고 포토째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웃자람 없이 너무 짱짱하게 이쁘게 있습니다. 며칠 해갈 못 보니까요. 이 빨간색 라인이 들어왔었는데 싹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루밍이요. 이것도 걱정이랍니다. 루밍을 여름에
키우기 시작해서 2번은 실패를 했어요. 여기 3번째 아이인 것 같은데요. 이 까칠한 아이들은 봄에 들이는 것보다 가을에 들이는 게 더 낫다 해가지고 제가 홍시하고 루밍을 들여서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올 여름에 이 아이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올 여름을 이 아이가 무사히 보낼지 자신이 없어요. 도전해 보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녹빛이 조금 많다 해서 지금 빨간색이 많은 것보다는 좀 덜 까다롭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도 물이 고프고 햇빛이 부족하니까 바깥 입장으로 이렇게 벌렸잖아요.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 다육이는 못생겼다 뭐 구박하지 마세요. 이쁜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름에는. 그랬다가 이렇게 잘 견뎌서 시간을 보내고 나면 가을 되면 이 입장을 딱 치켜 세우면서 손톱을 바짝 세우면서 이뻐집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기다리셔야 돼요. 찬찬하게 기다리시고요. 여름에는 다육이한테 별로 이 손댈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아파서 힘들어 할 때는 뽑으셔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좀 마른 듯이 살짝 마른 듯이 그냥 내버려 두고 자 바람 많이 쐬어주고 햇빛 많이 쐬어주고 요거 2가지만 하시면 된답니다. 물은 조금만 아끼셔서 참으시고요. 요 레티지아도 웃자람의 대마왕이잖아요. 요 레티지아는 물도 최대한 아껴서 이렇게 윤기가 없이 조금 삐들삐들 입장이 마르게 힘이 없게 그렇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이거 공중뿌리를 엄청 심하게 내는 기본적인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오면은요, 전부 모조리 제거를 해주세요. 바싹 마른 다음에 제거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공중뿌리도 좀 덜 마른 거는 상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바짝 마른 다음에 수시로 제거를 해주면 밑에 있는 뿌리가 활동을 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수분이 필요한데 공중뿌리로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흡수하려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내비두면은 밑에 있는 뿌리가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공중뿌리를 싹 제거를 해주고 약간 마른 듯이 이렇게 견딘 다음에 가을을 맞으면 제일 먼저 물이 들어오는 아주 이쁜 아이죠. 요거는 레티지아는 아니고요. 매직젠 골드예요. 사실은 노란색이 하나도 없어서 헷갈리죠. 원래는 매직젠 골드로 미니로 들어온 아이랍니다. 그래도 이제 웃자람 없이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살충제를 뿌려드리라는 이유가요. 장마철이나 뭐 여름에라도 어쨌든 뭐 비가 오고 나잖아요. 이 벌레들이 비가 올 때는 꼼짝을 안 한대요. 화분 속에. 비를 오랫동안 맞추면 벌레가 없어진다. 뭐 효과는 있겠지만 100%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깍지벌레도 갑옷처럼 그 몸에 딱딱한 막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흙 속으로 숨는 것뿐이에요. 그 비를 맞고 깍지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안심을 하시면 안 된답니다. 흙 속에 숨었다가 벌레가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요, 비가 그치고 난 후에 맑은 날이면 해충이 다시 흙 위로 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활동을 왕성하게 한대요. 그래서 다육이한테 상처를 입히기 시작하는데 그 상처를 못 입히게 하기 위해서 안개처럼 분무기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살충제를 뿌려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만 보여드려가지고 요거는요, 상아 스페셜이에요. 상아 스페셜이 잠을 자는지 물도 그렇게 막 크게 먹는 표시가 없고요. 얼음 땡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 반응을 별로 안 보이고 모양새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아이들은 잠을 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온도에서는 종류를 막론하고 다육이들이 잠을 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을 줘도 물 흡수를 제대로 잘 못해요. 뿌리 활동이 둔화가 돼요. 그래서 더운 날에는 물을 주는 걸 피하시고 조금이라도 한 1, 2도라도 조금 시원하다. 오늘은 내가 좀 덜 덥고 시원하네. 그런 날 물을 살짝살짝 둘러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돌기홍사입니다. 아이고, 요것도 아주 그냥 물이 고파가지고 바싹 말라있죠. 그래도 어쨌든 여름은 요 상태가 견디기가 더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저께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그 거미 때문에 베란다 빗자루를 들고 저 벽이라든가 이런데 거미를 좀 쫓아내고 잡아내고 거미줄을 걷어내고 막 이러거든요. 거미하고 같이 살아요. 그 거미 약을 제가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본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거미줄 제거를 하면 그래도 그냥 하루 정도는 말고름한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미는 다육이에게 상처를 안 입혀요.
단지 거미줄을 치고 이제 해충을 잡아먹느라고. 이게 먹이 사슬이, 거미는 이 다육이 수분이 아니고요, 각종 해충이에요. 거미줄을 쳐서 해충을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거미줄을 치는 거죠. 그래서 거미는 식물에게 해를 끼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유익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미 잡는 약이 뭐 그렇게 크게 발전을 안 했다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어쨌든 식물에게 도움을 주는 유익충이기 때문에 굳이 잡으려고 하지 않고, 저는 베란다에서 거미와 함께 살아요, 저는 거미를 잡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댓글도 있었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자, 이거 테슬라랍니다. 테슬라가 좀 물이 많이 고프죠. 그래도 물을 아끼다 보니까 색감을 이렇게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색이 왜 안 빠지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요. 말려서 키워서 그래요. 말려서 키워서.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싹 말려서 키우시면은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물도 잘 안 빼고 그렇답니다. 이 해충에 대해서 약간의 그 오해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미는 유익충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응애가 거미과라고 해가지고 거미약하고 응애약하고 서로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같은 거미과라 하더라도 먹이 사슬이 달라요. 집에 있는 거미줄을 치는 거미는 먹이가 해충이지만, 응애는 거미과라 하더라도 이 식물의 수분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거랍니다. 그래서 같은 거미과라 하더라도 이 먹이 사슬이 다르기 때문에 유익충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해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응애는 거미과라도 유해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을 살포하셔서 잡으셔야 한답니다. 요 홍매화도 물 반응을 조금 많이 보였고요. 이 로사로아도 아주 물이 지금 적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에 비 오는 거를 관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죠. 이게 여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멘도사가 이제 물이 고파가지고 약간 노란 잎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만든답니다. 뭐 저도 거리대에서 이렇게 웃자라는 아이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오래간만에 보여드릴까요? 요거 베카시스랍니다. 요 아이도요, 백분이 뽀샤시하지 않고 약간 꼬질꼬질하죠. 이게 여름인 것도 있지만 분갈이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갈이 안 해서 그렇고요. 요거 블랙메이드가요, 요 에어니엄 속이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잠을 자는데 요 아이는 잠을 안 자서 아직도 거리대에서 요러고 있습니다. 요것 좀 오래간만에 보여드릴까요? 요거 시프러스예요. 시프러스인데 요것도 분갈이 안 했어요. 도대체 짱이맘 분갈이 안 해준 아이들보다 해준 아이들이 몇몇 안 되고, 그렇죠. 이 보톡스 비인도 분갈이 안 했는데 알알이 아주 잘 채워갑니다.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이렇게 해줍니다. 요게 그 동금이에요. 동금.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오래된 옛날 다육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금이 이제 뿌리 활착해가지고 요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거의 뭐 얼음 땡 하다시피 이러고 있는데요. 가운데 아가 입장이 하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요거는 구슬얽기 금이랍니다. 진짜 성격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오는 비 다 맞추고 키워도 별 탈이 없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바싹 말라트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키가 우유로만 커요. 이 아이는 우유로만 크다가 이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밑으로 쳐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싹 늘어뜨려가지고 멋진 수영을 만드는 아이인데 제가 그걸 원하지 않아가지고 요것도 말려뜨리고 있습니다. 입장이 줄어들었어요. 굶겨가지고. 자, 그리고 파피스 로즈가 아주 색이 다 빠지고 못난이가 되었죠. 이 아이가 물이 고픈데 그 물 주는 시기 타임을 놓쳐가지고 이런 쪽을 많이 말려뜨렸어요. 말려가지고 이런 프릴류 종류는 꼬박꼬박 물을 조금 챙겨주는 게 더 낫답니다. 하엽이 좀 생긴다 싶으면 물을 주세요. 그리고 더운데 노출시키지 마시고요. 안으로 들여서 관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분이 마른 다음에 다시 내놓으면 이렇게 이쁜 입장이, 이쪽은 괜찮은데요. 이쪽이 아주 못난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예뻐지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려고 한답니다. 요거는요, 샹그릴라예요. 오래간만에 보여드리죠. 요것도 수영 교정을 못 해줬어요. 이렇게 그냥 나무꽂이만 꽂아놨는데 아직도 색감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죠. 요 입장이 똥통하고 요런 아이들 치고는 성격이 괜찮아요.
저는 샹그릴라 그냥 베란다에서 거리대에서 그냥 막 키우거든요. 특별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키워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렇게 크는 아이랍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거 피치핑크거든요. 피치핑크가 요게 꽃대냐 자구냐 하고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있어요. 물을 조금 마디게 주니까 요게 크게 성장도 안 하면서 요게 그대로 있는데요. 아주 더우니까 요 아이들도 활동을 좀 덜 하겠죠. 쉬느라고. 그리고 물을 조금 아끼니까 이렇게 입장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마르면 불쌍해서 엄마들 물 주거든요. 저도 물 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냥 조금만 끼얹어 주고 그냥 유지만 한다. 요 정도로만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가을에는요 물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그때까지 조금 참았다가 이렇게 마른 모습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얼굴을 트려도 이것도 조금만 참으셨다가 평소에 물 주는 거를 한 번 참고 한 번 주고 한 번 참고 한 번 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프리티 우먼이에요. 프리티 우먼. 그런데 이 해충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개미요. 개미가 유익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개미는 깍지하고 공생하는 관계예요. 공생하는 관계라 그 자기 먹이가 깍지예요. 깍지기 때문에 깍지를 키워요. 이 깍지의 분비물을 발에다 붙여가지고 개미가 이 확산을 시키는 퍼뜨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개미도 직접적으로 달걀 수분을 빨아먹진 않지만 깍지를 키워내기 때문에 개미는 다육이한테 해를 줘요. 그래서 집에 개미가 있다 하면 개미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개미는 깍지를 키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키워서 잡아먹어요. 그것만 그 뒤에 부분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미가 깍지를 잡아먹는데 유익충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다육이를 깍지에다가 분식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잔뜩 키워서 나중에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개미도 살이 찌우고 이 다육이는 아파서 가게 돼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유익충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개미는 절대로 유익충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죠. 아이고, 요거는 티볼리랍니다. 티볼리. 물이 싹 빠졌죠. 근데 성격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키우는데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병충해에도 제가 강한 걸로 여지껏 느꼈답니다. 자, 요거는 오래간만에요. 긴잎적성이에요. 어저께 실방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못 보여드려서요. 제가 짧은 잎적성이 키우기 어렵다 해서 아직 한 번도 안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잎적성을 키우려면 긴 잎적성을 먼저 키우는 게 낫다라고 선배님들이 조언을 주셔가지고 키우기 시작한 긴 잎적성이랍니다. 이 아이도 엄청 순둥순둥해요. 이제는 조금 짧은 잎적성도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합니다. 이 헬리아도 진짜 예뻐요. 이 헬리아는요 가을 되면 불꽃처럼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아는 가격 착해요. 착한 국민인데 물들면 거의 환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아도 한번 키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말라트렸어요. 말라트렸어도 어쨌든 장마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물관수 안심 못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각종 해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로 인해서 다육이 아픈 게 조금이라도 덜어진다면 정말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